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이상 관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오세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본 강의가 어떠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 완성도 100%에 근접하는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바라봐야 할지 우리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입니다.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우리 본 강의에 들어가셔서 시행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최고를 떠드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저만의 진정성을 오롯이 담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결과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는 날아오는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뛰어난 선구안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 타격을 합니다. 우리 관세법 공부에 있어서도 그런 좋은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강좌 선택이나 학습 방법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출제자는 명확한 평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라 관세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갖추셔야지 실전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보는 그 상황은요,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발휘되는 실력이 진정한 실력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구조화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요. 그래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제가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관세법의 논리 구조, 그런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가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은 다른 여타의 과목보다 어떤 응집성이라든가 통일성, 일관성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리 구조를 갖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의 난이도나 평가 방식이 어떠하건 간에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고득점에 수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본 강의에서 지향하는 점, 우리가 이제 법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서도 이제 고득점의 어떤 결과를 받으시겠지만 실무에 가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개념 정리의 정점에 이르시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의 이제 입장이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이제 이것을 선택 안 하시고 여타 과목으로 합격하신 분들 중에 관세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임자분들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오기 때문에 전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서 좀 애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관세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뭐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실무에 나가셔도 단연 좀 유능한 그런 분으로서 인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기출됐던 기출사항들을 먼저 선점하시는 겁니다. 빠르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축 정리입니다. 압축 정리. 우리 공부를 하긴 했지만 우리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점수로 이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깔끔하게 제가 암기식을 통해서라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개념 정리의 정점을 이루시게 되면 크게 이제 이 본 강의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어느 수험 과목에서나 우리 수업 전에 OT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설레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의 정비를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귀는 닫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주변에 좋은 자들이 이제 어줍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뭐 지금은 뭐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듣게 되면 여러분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를 닫고 여러분 페이스대로 여러분 입장과 처지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처지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적극적인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알바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국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워낙 기량이 좋으셔서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당시의 얘기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선수를 갖고 싶은 마음에 기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장훈 선수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이런 말로 이런지아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마운드에 섰을 때 관중석에서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빠가야로, 한국인 나가라 이런 안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훈 선수는 시끄러운 나머지 타석에서 나가고 조용해졌을 때 다시 타석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지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배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 투수가 던진 초구를 힘있게 올려쳐서 그것이 장외 홈런이 됩니다. 1루를 돌아서 2루 돌아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장훈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승엽 선수 있죠? 이승엽 선수는 관중의 환호 속에서 홈런을 칩니다. 과연 이승엽 선수와 장훈 선수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기쁨이 더 클까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낸 성취가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에 적극적인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더욱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운드에 서셔서 멋진 홈런 한 방을 날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격한 시간 관리와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뭐 절제력이 성공의 기반이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정해진 학습량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만은 엄격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탑워치를 통해서 이제 식사하시는 시간이라든가 쉬시는 시간 그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 순수하게 내가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과 약속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만큼은 고도의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눈은 멀리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바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공부한 내용이 바로바로 내 실력으로 발현되길 바라시는데 지금 공부한 내용이 숙성이 되어서 점수나 실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조급함을 좀 버리시면 시험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합격을 위한 올바른 공부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하시겠지만은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이성 친구가 주었던 우리 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있으시면 안 되죠. 그때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두시면 안 되고요. 여타 다른 과목의 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에 온전히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딱 한 단어, 조사 같은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주체도 조심하고 긍정과 부정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단어를 바꾸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을 하지 않으시면 몰입하지 않으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TV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거리를 두시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인실에서 그러면 책상에서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뭐 공부도 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뭐 잡지도 보시고 하실 텐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책상은 오로지 공부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빠르게 공부 모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전환이 좀 지체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근본적 컨셉을 말씀드릴 텐데요. 분석은 완벽하게, 부담은 최소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런 고민, 암기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충분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분석해서 이해를 하시면 정말 선명한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체화의 과정입니다. 체화라는 것은 양질의 컨텐츠를 거듭 반복해서 내 몸에 녹여내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깨어서 여러분의 보물이 되도록 그런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의, 즉 체화시키는 과정까지 고려해서 강의 진행합니다. 암기식 같은 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는 이제 다음 수업부터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결승선과 시작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누구나 시작만 한다면 절반은 잘 해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라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시작.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ell begun, half done. Well begun, half done. 좋은 시작이 절반을 끝내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법 공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법전을 계속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의 대비라든가 잘못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기에 이제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와 강의로 좋은 시작을 하셔가지고 출발점 자체가 곧바로 결승선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 강의가 굉장히 장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정 시간의 의미 있는 노출이 필요할 텐데 이제 저는 시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년간의 이 관세 업무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강의 준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압축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수직 상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개념 정리의 정점이 저의 이 본 개념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이 효율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압축 정리를 통한 어떤 개념 정리를 말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관세법에 대한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OT기도 하니까 교재 바로 보시기 전에 아주 쉬운 용어 정리만 하겠습니다. 관세란 것이 여러분 뭐죠? 관세. 그래서 타리프, 그죠? 커스텀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관세의 기원, 이거 뭐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뭐 시작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데요. 관세는 내국 소비세보다 오래된 것으로서 관세를 이제 커스텀스라고 이제 한 것은 옛날부터 이제 관습적으로 지불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발생적으로 보면요, 고대 도시 국가에서 이제 도로 등을 이용하게 되면 그 대가로 이제 징수했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중세 봉건 시대에 이제 조세, 관세 영역으로 개념이 자리 잡았고 근대 지나 이제 95년도에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가 창설되면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세청, 세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하시게 될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요? 수출업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이제 국세가 되겠습니다. 수입 물품에, 그럼 수출 물품에는 관세가 없나요? 네,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커피를 수출하는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우리가 고무를 수출하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통상 수출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제 수출 물품의 가격이 업되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품에는 관세를 넣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 물품의 가격에다가 그 물품에 해당되는 관세율이 있습니다. 관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행정적인 통관이 중요하죠. 사실 어떤 불법적인 물품들이 오고 가는 것들 그런 걸 제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관과 관련된 것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수 확보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의 부과 징수 이 크게 보면 두 가지에 관한 법이다.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통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관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관세법 규정에 따라서 수입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교재를 펴시면 우리 관세라고 나오죠. 이제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과목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관세법의 명문화된 법 규정을 공부하셔야 되지 여기에 있는 관세 이론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해 차원 또 혹시 모를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개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세라는 것은 이제 지금 방금 보셨죠. 그래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위한 거죠. 관세까지 더해져 있다면 물품값이 비쌀 겁니다.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커피나 고무에 대해서 수출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고요. 관세선을 통과한다고 했죠. 이게 관세선일 텐데요. 관세선은 우리 국경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관세의 조세적 분류가 있습니다. 관세의 조세적 분류는요. 이제 왼편은 분류 기준은 보실 필요 없고요. 관세를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세에 해당하는 우리의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죠. 우레 국에 간을 하는 소금은 보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죠. 제가 최화의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에 가느라는 소금은 보물이다. 다 옆에 쓰세요. 암기식을. 국에 가느라는 소금은 보물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국세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있는 대로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 수입이 곧 국고 수입이 수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접세가 있죠. 간접세는 이게 법률적인 납세 의무자. 거기다 써놓게요. 법률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는 화주입니다. 수입 화주. 즉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자. 납세 고지서를 받는 자. 세관으로부터 받는 자죠. 그 사람을 법률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담세자. 실질적인 담세자 밑에다가 쓰십니다.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비세 보시겠습니다. 소비세는 재화의 이전이나 유통이 아닌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거기 소비 동그라미 하십니다.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익의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며 일반 경비에 충당이 된다. 그래서 관세를 걷어서 우리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즉 뭐와 반대일 겁니까? 이건 목적세와 반대입니다. 목적세와 반대고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세죠. 이것은 즉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수입하던 중소기업이 수입하던 재산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고려치 않습니다. 예, 공평하죠. 그래서 물건의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